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뉴스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콕콕 전해드리는 그런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고 중요한 그리고 아주 콕콕 집어서 그런 뉴스들을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오늘 왜 이러지? 좀 아까 사실은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수사원상을 받으신 박지혜 PD님께서 도넛을 쏘셨죠. 그거 좀 어떻게 자주 주면 안 되나? 그 상을 분기마다 한 번씩 주면 저희가 좋을 텐데. 진짜. 네. 근데 목요일부터인가 다시 추워진다고 그러죠? 엄청 춥대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10도까지. 우리나라의 한파특보가 몇 도 이하로 떨어지든지 알아요? 알았는데. 12도. 그렇구나. 영하 12도. 그 체감온도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체감온도는 그거는 이제 바람의 세기 이런 거지. 네. 절대 온도죠. 근데 이게 영하 12도라 그래도 바람이 적으면 조금 나요. 근데 영하 한 6, 7도라도 바람이 쌩쌩 불면 근데 지금은 그렇죠.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목요일에 그래도 많이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 이게 모자 이런 거 좀 머리 보호도 잘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요새 진짜 뒤숭숭한데 말이에요. 예? 아니 북한은 좀 이럴 때라도 좀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또 탄도미사일 또 쐈다며요? 예? 이게 습관성 미사일 발사 증후군이에요. 이거 진짜. 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처음인데요. 합참에 따르면 군이 오늘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100여 킬로미터가량 비행을 했고 동해상에 탄착을 했는데 우리 합참에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내놓기 전에 일본 측에서도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고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합참은 이번에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 경계도 강화했고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늘 미사일 도발을 시작으로 앞으로 잇따라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북한이 지난해 1월, 4월에도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IRBM 그러니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면서 성공적인 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이 지난해 4월에 발사했던 이 고체 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이번에 비행거리가 여태 포착됐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제일 멀리 날아간 거래요. 그런데 통상 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 한 최대의 엔진 성능을 발휘했을 때 3,000에서 5,000km가량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 때 이 북한이 쏘면 미군의 증원 전력이 출동하는 미국령 괌까지도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은 괌 타격 능력까지도 좀 과시를 하면서 미국의 견제구를 던지고 그런데 비행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가량으로 좀 조절을 하면서 도발 수위를 조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괌이라는 미국령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국제 정세도 굉장히 많은 네. 지금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도발을 한 이유, 이 부분에 좀 언론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난해 11월 5일 이후에 2달여 만입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미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했을 때는 북한이 도발을 하려나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2주가량 앞두고는 도발을 감행해서 그땐 안 하고 지금은 한 이유,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첫 도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대행의 대행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우리나라 쪽의 대응 태세를 좀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한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 목적을 전 달성하려고 한다고 봐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라는 거는 간단해요. 우리 핵 군축회담 합시다. 네. 라고 나와서 미국이 거기에 응하기만 하면 실제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응하는 순간 이거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제로 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함으로써 핵 보유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얻어낼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수교도 우리가 또 네.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노린 것 아닌가.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의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의식했다면 단거리를 많이 쐈겠죠.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을 노릴 땐 단거리 쏴요. 중거리를 쐈다는 거는 미국까지도. 그러니까 장거리를 원래 쏴야 되는데 장거리 쏘면은 너무 이 메시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중거리 정도를 그래서 중거리 정도를 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요새 날씨 굉장히 춥죠? 네. 북한도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미사일 한 방을 쏠 때 얼마 들어가느냐 여기에 계산이 분분합니다만 그 돈 있으면 우리 북한 주민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배부르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미 조태호 외교부 장관하고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늘이에요? 네.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두 사람이 오찬 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북한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는데요. 블링컨 장관뿐 아니라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매슈 밀러 대변인, 톰 설리번 고문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대사 등도 여기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 두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2차례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금 탄핵 전국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혼란한 상황이지만 양국의 외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대내외에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2주일여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의 고별 순방 차원에서 이번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블링컨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후에는 일본으로 향합니다. 다행이에요. 그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이 원래 우리나라 들렸다 일본으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안 왔었거든요. 계엄 직후에는. 네네. 미국은 계엄을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이른바 그 민주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 동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병력을 임의대로 막 움직인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만났다는 사실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그런 서로에 대한 불신 좀 가라앉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합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불신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조태열 장관이 한미 동맹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과 가치 동맹의 복원이다라고 오늘 만남을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 역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헌법에 입각해서 앞으로 나아갈 걸 믿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입각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는데 모든 절차가 헌법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 중간에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자, 블링컨 장관 북한하고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공개했다 그러죠? 네, 앞서 교수님께서 북한이 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원할 맞아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블링컨 장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 이런 정보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모스크바가 북한의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에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12월 말에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100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면서 영토를 재편성하려고 시도한 결과물이자 모스크바와 평양의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 등이 이런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한국의 역할까지 짚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거는 정권 외교나 국방에 관한 문제 정권을 소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정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있으면 취임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도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게 됐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한 모든 일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으면 승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 씨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나요? 네.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받았었는데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었는데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인 혐의로 먹여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수면제를 양주에 타서 이게 간에 좋은 약이다라고 속여서 먹였다는 것을 당시에 김 씨가 자백을 했는데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했습니다.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 이런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서 그때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뒤집어진 거예요? 김 씨가 수감 이후에도 노역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방송, 언론 통해서 재조명이 되고 그때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가 강압수사 의혹까지 함께 언급을 하면서 경찰이 이 수사 과정에서 좀 위법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 거거든요. 영장 발부 없이도 김 씨 집 압수수색하고 자백을 종용했는데 이때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에 김 씨 사건을 재검토했더니 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확인됐다라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심 재판도 박준현 변호사가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이분 훌륭해요. 나 진짜로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 같더라고. 그리고 항상 옳은 얘기하고 아주 참 훌륭한 분인데 아니 그럼 이제 석방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석방이 됐습니다. 오늘 됐어요? 선고 공판이 김 씨의 불출석 상태로 진행이 됐고 무죄를 받고 출소를 했는데요. 김 씨가 출소해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라면서 잘못된 부분이 곧바로 고쳐지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 24년 만에 바로잡힐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거라서 만약에 검찰이 불복해서 항소하면
2심 재판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었던 20년 전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그러게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렇죠. 문제는 아닌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